아픈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8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하필 그날 유준이가 선생님이랑 제 눈이 닮았어요라고 말해버렸죠. 순간 그의 눈이 커지는 걸 보았습니다. 8년간 홀로 지켜온 비밀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대학 시절 저를 임신시켜 놓고 떠나버린 남자친구가 8년 만에 나타나자 아들의 삶에 들어오려 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지민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유준이는 잠에서 깨어 침대 위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한지민은 유준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놀랐습니다. 작은 이마가 뜨거운 불덩이 같았거든요. 유준아, 어디가 아파? 지민의 다급한 물음에 유준이는 그저 흐느껴 울 뿐이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지민은 당장 체온계를 가져와 유준의 체온을 재봤습니다. 38.2도.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구급상자에서 해열제를 꺼내 아이에게 먹였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유준이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게. 조금만 참자. 지민은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처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서 대학병원을 찾으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보통 때 같으면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탔겠지만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병원 응급실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지민과 유준은 소아과 당직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소아청소년과 윤도현 과장님이 진료하실 겁니다. 저쪽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듣고 지민은 아이를 안은 채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지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8년 전 지민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지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은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제 아들이 고열이 있어요. 새벽부터 38도가 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내려가지 않아서요. 지민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유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와볼까? 어디가 아파? 유준은 엄마 뒤로 숨으며 울먹였어요. 지민이 유준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유준이 안 아프게 해줄 거야. 저기 가서 진찰받자. 도연은 지민이 데리고 온 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를 대고 귀를 들여다보고 목을 확인했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도연의 질문에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준이에요. 한유준. 유준이 나이는요? 8살입니다.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유준의 차트를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지민은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챈 걸까? 혹시 유준이가 특별한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나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요. 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지민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도연은 잠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계란 알레르기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계란 알레르기는 도연의 가족력이었습니다.
도연의 누나도 어릴 적부터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지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인두염이네요.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도연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유준을 안고 일어섰어요. 이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민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도연이 불렀습니다. 저기, 지민은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지민입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민 씨. 지민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것 같네요. 도연은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유준이 갑자기 도연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눈이 비슷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제 눈은 특별하다고.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유준의 말에 놀란 듯 아이를 바라봤어요. 유준의 눈은 분명 도연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또렷한 눈,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까지. 유준아, 가자. 약 타러 가야 해. 지민이 서둘러 유준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지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지민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좋지? 도연이 알아챈 걸까? 유준이가 도연의 아들이란 걸.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든 지민은 병원 로비 의자에 지친 듯 앉았어요. 유준이는 해열제 때문인지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8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민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만남이 그녀의 조용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유준이가 약효 때문인지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지민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윤도현. 어떻게 의사가 됐지? 지민은 8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모두가 예민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지민은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진관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지민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 잘하는 딸, 착한 딸, 모범적인 딸. 그런 지민에게 윤도현은 처음으로 허락된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만나 2년 넘게 사귀었어요. 부모님 몰래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고 시험 기간에는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너희 둘 다 대학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지민은 도예과 대학원을, 도연은 의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려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야, 누가 내 지갑 가져갔어? 가방에서 없어졌어. 강의실이 술렁이고 학과 회장인 최상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 아니면 교수님께 말할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자 상우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민의 가방에서 사라진 지갑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어요. 지민은 황당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나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담임 교수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민아, 내가 했다면 솔직히 인정하렴. 다른 학생들 것도 내가 가져간 거니? 지민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교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네 집 가난하잖아. 대학원 등록금 모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전부터 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항상 조용히 있더라니. 충격적인 건 도연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두가 지민을 손가락질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침묵은 지민에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수업 후 지민은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 말 믿지? 내가 그런 짓 안 했어. 도연은 잠시 지민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지민아. 지갑이 내 가방에서 나왔잖아. 지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 맞어. 그날 이후 지민은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지민이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조차 지민을 멀리했어요. 2달 후 도연은 지민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난 이제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지민은 무너졌습니다. 왜?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도연은 말없이 바닥만 보았어요. 그의 침묵은 지민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별 후 2달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CCTV에 상우가 자기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찍혔던 겁니다. 상우는 결국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어요. 내가 시험 망쳐서 부모님께 혼날까봐 거짓말했어. 미안해. 지민은 상우의 사과도 친구들의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민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졸업식 전날 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민은 도연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어요.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었고 SNS 계정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영아, 도연이 연락처 알아? 친한 친구 박가영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모른다고 했어요. 서울대 의대 합격했대. 너랑 연락 끊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던데. 왜? 지민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민은 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 나 혼자 키울 거야. 손님 도착했어요.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지민은 기억의 늪에서 빠져나왔어요. 유준을 안고 집으로 들어오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은 유준을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만져보았어요.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지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그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지민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난 이제 달라졌어. 지민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유준이가 깨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급히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유준아, 왜 그래? 아직 아파? 엄마, 그 선생님이요? 우리 알아요? 지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유준이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엄마 이름 물어볼 때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선생님 눈이 저랑 똑같아요. 엄마가 제 눈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지민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유주는 어린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상황을 빨리 파악했어요. 지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유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 먹고 더 자자. 응? 내일 얘기하자. 유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누웠지만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이 눈치챘을까? 내일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8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지민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윤도현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와 유준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이 내린 유준은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밝게 깨어났어요.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 유준이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민은 유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열은 완전히 내려간 듯 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목이 아프지 않니? 유준이 고개를 젓자 지민은 안심했어요. 하지만 유준의 다음 질문에 지민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그 병원 선생님은 우리 아는 사람이야? 지민은 질문을 피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이야. 밥 먹자. 유준은 더 묻지 않았지만 지민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야겠다. 지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근처 다른 소아과를 알아봤습니다. 도연을 다시 만나는 것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처방받은 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준아, 목이 더 아프면 다른 병원으로 가자. 그날 저녁 지민은 공방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준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주고 있었어요. 지민 씨, 유준이 오후부터 열이 다시 올라갔어요. 해열제 먹였는데도 내려가질 않네요. 유준의 얼굴은 다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민은 당장 체온계를 가져와 열을 재봤어요. 38.9도. 어제보다 더 심했어요. 유준아, 아파? 유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지민은 고민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어제 갔던 대학병원 뿐이었어요. 도연이 아닌 다른 의사가 있길 바래야지. 지민은 서둘러 유준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당직 의사는 또 윤도현이었어요. 어제 오셨던 도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민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며 유준을 진찰했습니다. 열이 더 올라갔네요. 편도선염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민은 고개만 끄덕였고 도연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유준 어머니,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연의 말에 지민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유준아, 엄마 잠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줄래? 유준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은 도연을 따라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민 씨, 맞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어제도 말했잖아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8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죠. 유준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도연의 질문에 지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8살이에요. 왜요? 도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계산해보니 시기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민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민은 등을 돌려 진료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지민 씨. 도연이 다시 부르자 지민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헤어져서. 지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난 일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8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지민은 유준을 데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기다리는 동안 유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유준이 병에 대해서. 근데 왜 엄마 얼굴이 슬퍼?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준은 어린 나이지만 엄마의 감정을 읽는데 뛰어났거든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민 씨, 저 윤도현입니다. 지민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병원 기록에서 찾았어요. 미안해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었어요.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민은 거절하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유준이 혈액형이 AB형이더군요. 지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왜요? 제 혈액형도 AB형이에요. 계란 알레르기도 있고, 유준이가 저랑 눈이 닮았다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민 씨, 제 말이 맞나요? 유준이가 제 아들인가요?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내일 오후 2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때 얘기해요. 지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집에 돌아와 유준을 재우고 지민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숨겨온 진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좋지? 유준이에게 아빠가 생기는 걸까? 아니면. 지민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유준이가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연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옛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배신과 상처. 지민은 유준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에 지민의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하자. 카페 유리창 너머로 지민은 도연이 이미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끔씩 시계를 확인하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서 집으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지민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뭐 마실래요? 내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차가운 대답에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민은 그 사이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젯밤 찾아둔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자, 여기 아메리카노. 고마워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민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유준이가 제 아들인가요? 지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유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확인받은 순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8년 동안 내가 아버지라는 걸.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어야 했나요? 어떻게요? 당신은 이미 모든 연락처를 끊고 사라졌잖아요. SNS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난 그저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새 출발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죠. 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당신이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8년이 없어지진 않아요. 지민은 사진첩을 펼쳤어요. 갓 태어난 유준의 사진부터 첫돌, 어린이집 입학식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놓친 것들이에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준이 정말 예쁘네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확실히 나를 닮았어요. 지민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미움,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옛 감정의 잔재. 지민 씨,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어요. 유준이한테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지민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8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빠가 된다고요? 알아요. 너무 갑작스럽다는 것. 하지만 난 정말로 책임지고 싶어요. 양육비도 드리고 유준이를 만나고 싶어요. 지민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 없이도 잘 지냈어요. 양육비도 필요 없어요. 도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유준이에게 아빠를 알 권리는 있잖아요. 지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유준은 종종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에게도 아빠가 있는지 물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민은 멀리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지민의 전화가 울렸어요. 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지민은 당황했어요. 무슨 동창회? 대학교 10주년 동창회야. 다음 주 토요일이래. 너도 초대장 받았을 텐데. 지민은 가영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을 느꼈어요. 확인 못했어. 바빠서. 꼭 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그리고 윤도연도 온다더라. 지민은 맞은편에 앉아 있는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가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도연이 이미 재회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지민에게 도연이 물었어요. 누구였어요? 가영이. 대학교 동창회 이야기했어요. 도연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10주년 동창회요. 나도 초대받았어요. 참석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지민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동창회에 가면 옛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날 것입니다. 누명을 썼던 그 순간, 친구들의 수군거림, 도연의 배신까지. 도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지민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등을 돌린 거죠. 내가 절도범이라고 믿었잖아요. 난 혼란스러웠어요. 모두가 당신을 비난할 때 연인이라면 믿어줬어야죠. 증거가 있어도 모두가 비난해도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어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민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들어왔어요. 어머, 한지민. 윤도현. 낯익은 목소리에 지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최상우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거 진짜 우연인데? 너희 둘이 만나고 있었어? 지민은 당황했고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냥 우연히. 지민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상우는 웃으며 두 사람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우와, 정말 반갑다. 다음 주 동창회 온다며? 다들 기대하고 있어.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상우는 지민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뻐졌네. 지민은 웃음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내심 불편했어요. 상우는 과거에 지민을 도둑으로 몰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 결혼했어? 애 있다면서? 지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연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싱글맘이야. 아, 그렇구나. 상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애 아빠는 누구야? 우리 아는 사람? 지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도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우야,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나중에 동창회에서 보자. 상우는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알았어. 미안, 방해했나 보네. 다음 주에 보자. 상우가 나간 후 카페에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민은 도연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거예요. 지민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유준이는 어때요? 건강해졌어요. 지민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약 잘 먹고 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준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유준이에게도 준비가 필요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도연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지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유준을 위해 그 그림자와 화해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유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상처와도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지민은 유준을 데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기다리는 동안 유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유준이 병에 대해서. 근데 왜 엄마 얼굴이 슬퍼?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준은 어린 나이지만 엄마의 감정을 읽는데 뛰어났거든요. 지민이 집에 도착했을 때 유준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유준이 반갑게 달려와 지민의 다리를 껴안았어요. 우리 유준이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지민은 유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유준이 잠든 후 오랜만에 대학교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도예과 단체 사진에는 자신과 도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미래는 밝았고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동창회에 갈 것인지, 도연에게 유준을 만날 기회를 줄 것인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민은 그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제 카페에서 도연을 만난 후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엄마, 어린이집 갈 시간이야. 유준의 목소리에 지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마치고 유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지민을 유준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어린이집 앞에서 유준을 내려주고 지민은 공방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레 앞에 앉아서도 자꾸만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유준이에게 아빠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도연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민은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준에게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자신은 또 한 번 상처받게 될까? 지민 씨, 전화 왔어요. 공방 직원의 목소리에 지민은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화기를 받자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지민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공방 번호를? 병원 기록에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연락해서.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준이. 만나고 싶어요. 어제 약속한 대로. 지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도연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서두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일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일에 복귀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작품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공방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동창회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도연도 참석할 것이고 상우 같은 옛 친구들이 유준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유준이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지민 씨,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유준이 정기 검진 예약하라고요. 지민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요? 네, 윤 선생님이라고 했나? 지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유준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이웃 아주머니가 떠난 후 지민은 유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어땠어? 우리 아들?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지민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유준은 점점 커가고 있고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더 진지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마, 나도 아빠가 있어? 갑작스러운 유준의 질문에 지민은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유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유준이 작은 손으로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빠 얘기 많이 해요. 민호는 주말에 아빠랑 놀이공원 간대요. 나는 아빠가 없어서. 지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유준 옆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유준아, 내 아빠는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지민은 망설였습니다. 지금이 말해줄 때일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엄마.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유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곧, 아마도 곧. 저녁 식사 후 유준이 잠든 뒤에 지민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도연에게 전화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민 씨, 이렇게 전화해 주니 의외네요. 유준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침묵이 흘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도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그럼 유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민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유준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어요.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천천히 진행해요. 유준이에게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냥 엄마의 친구로 만나게 하고 싶어요. 유준이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이해해요. 약속할게요. 통화를 마친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어요. 유준에게 진실을 조금씩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 자신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에요. 과거를 피하기보다 직면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영아, 동창회 같이 갈래? 정말? 너 간다고? 완전 좋지.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응.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통화를 마친 후 지민은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8년 전에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더 이상 거울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당당하고 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제 과거를 마주할 시간이야. 지민은 유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공방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물레 앞에 앉아 진흙을 빚으면서도 지민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번 주말 도연과 유준이 만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동창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지민 씨, 손님이 작품을 보고 싶어 하세요. 직원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중년의 여성 고객이 지민의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네요. 특히 이 화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손길이 정말 섬세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느껴져요. 고객의 칭찬에 지민은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혹시 주문 제작도 가능한가요? 제 딸 결혼 선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민은 고객과 상담하면서 마음이 더욱 밝아졌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준을 데리러 가는 길, 지민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다고 하니 공원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유준이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오후 2시에 어린이 공원에서 만나요. 유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준아, 내일 엄마 친구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어떤 친구요? 병원에서 만났던 그 선생님. 유준의 눈이 커졌어요. 나랑 눈이 똑같다던 그 선생님이요? 맞아. 유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 선생님 다시 보고 싶었어요. 지민은 아들의 반응에 놀랐어요. 유준이 도연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지민은 유준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어요. 유준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과거와도 화해할 수 있어.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8년간 혼자 감당해온 비밀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고 지민은 이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스한 어린이 공원. 지민은 유준의 손을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난다고 했어? 유준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래된 친구야.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 기억나? 유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랑 눈이 똑같다던 그 선생님. 지민은 놀랐습니다. 유준이가 그 부분을 기억하다니.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우연히도 선생님이랑 눈이 비슷하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도연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다가오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준은 엄마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안녕, 유준아. 기억나?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야. 유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은 쭈그려 앉아 유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이건 유준이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가 내민 선물 상자에 유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준은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유준이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나왔어요. 해와 달이 함께 있는 펜던트였습니다. 우와, 예뻐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는 밝고 씩씩한 유준이 같아서 달은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 같아서 골랐어. 지민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연이 이렇게 세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도연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이젠 병원이 아니니까. 유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 아저씨, 저랑 놀이터 가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도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가도 될까요? 지민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오세요. 도연과 유준이 놀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어요. 1시간쯤 놀았을까요? 유준이 땀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도연 아저씨가 정말 잘 놀아줘요. 아저씨도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대요. 지민은 유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어요. 재미있었구나. 도연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마를 텐데 물 마셔. 유준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놀이터로 뛰어가려 했어요. 유준아, 이제 그만 가야 할 시간이야. 늦었어. 지민의 말에 유준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만나자. 오늘은 이만 가야 해. 유준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도연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나요? 도연은 잠시 지민을 바라본 후 유준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괜찮다면. 지민은 유준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준은 계속해서 도연 아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지민은 미소 지으며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유준이가 도연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민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오늘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민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준이가 좋아해요. 네, 정말 귀엽고 똑똑한 아이예요.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아 아쉽네요. 지민은 말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도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유준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무슨, 유준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이요? 지민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났어요. 과거에도 그런 약속 많이 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땐 어렸어요. 무서웠고 혼란스러웠고, 하지만 이젠 달라요. 유준이는 제 아들이고 책임지고 싶어요. 지민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유준이를 위해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천천히 진행했으면 해요. 통화를 마친 후 지민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동창회였어요.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민은 오랜만에 화장을 곱게 하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가영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와, 지민아. 너 정말 예뻐졌다. 이젠 누가 봐도 싱글맘으로 보이지 않아.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뭐 중요해? 에이, 중요하지. 너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줘야지. 그 누명 썼을 때 모두가 널 무시했잖아. 이제 당당하게 복수할 시간이야.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과거와 화해하려고. 동창회가 열리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민이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어머, 지민이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우와, 예뻐졌다. 성형했어? 지민은 그런 반응들이 불편했지만 가영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온다고 해서 기다렸어. 우와, 정말 많이 변했다. 지민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너도 변함없네. 상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카페에서 너랑 윤도현 봤는데 둘이 다시 사귀는 거야? 지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정말? 근데 둘이 뭔가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상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는 지민을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상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둘 사이에 뭔가 있구나. 아니라니까, 그냥. 지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윤도현. 이리 와봐. 한지민이랑 할 얘기 있다며.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얘긴데? 상우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희 둘 비밀 뭐야?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중이었어. 정말? 너희 대학교 때 사귀었잖아. 그때 이야기도 했어? 상우의 집요한 질문에 지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상우야, 그만해. 우리 사이에 뭐가 있든 없든 그건 우리 일이야. 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우와, 지민이 이렇게 당당해졌네. 예전엔 이렇게 말대답도 못했는데. 지민은 몸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전이랑 지금은 달라. 더 이상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내가 아니야. 상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우리가 언제 널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 내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 너희 모두 나를 믿지 않았잖아. 심지어 너는 내 뒤에서 가난한 집에라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랬을 거야 라고 말했지. 상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그때고,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어.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지민과 상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땐 어렸고 미안해. 상우의 어색한 사과에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을 수 있어. 지민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아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을 드디어 표출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연이 그녀를 쫓아 나온 것이었어요. 같이 걸어도 될까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걸었어요. 멋졌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안에서 지민 씨가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자랑스러웠어요.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땐 당신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도연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지민 씨가 그렇게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민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만 유준이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유준이는 항상 믿어주고 편이 되어주세요. 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이번엔 반드시 지킬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선선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준이에게 언제쯤 진실을 말해줄까요? 지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유준이가 당신을 더 알게 된 후에.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요. 유준이를 위해서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지민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타고 갈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말에 유준이 다시 만나도 될까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유준이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버스가 도착하자 지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올라탔어요.
창가에 앉아 도연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마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감정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준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도연은 꾸준히 유준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에서 놀이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차 동물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지민은 항상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엄마, 도연 아저씨가 내일 또 온대요. 같이 놀이공원 가자고 했어요. 유준이 신나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했어요. 유준이 너무 빠르게 도연에게 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준아, 엄마도 같이 가야 할까? 유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랑 둘이 가도 괜찮아요. 엄마는 공방 가야 하잖아요.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준이 도연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도연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민 씨, 저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유준이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놀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유준이가 달콤한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할 텐데 적당히만 사주세요. 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민이 말을 이으려는데 갑자기 유준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도연 아저씨예요? 지민이 놀라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응, 맞아. 왜? 유준이 전화기를 가리켰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지민은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넘겼습니다. 유준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내일 꼭 오세요. 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지. 약속했으니까. 내일 재미있게 놀자. 유준이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돌려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유준이는 아저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민은 유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준이 잠든 후 지민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점점 유준의 삶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도연이 또다시 떠나간다면 유준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 다음 날 지민은 공방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어요. 도연이 유준을 잘 돌보고 있을까? 사고는 없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 손님 왔어요.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지민은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울리자 그녀는 급히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유준이 솜사탕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아직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민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유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유준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너무 재미있었어요. 회전목마도 타고 롤러코스터도 탔어요. 유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도연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약간 지친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네요. 지민은 웃으며 유준을 받아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도연이 놀란 듯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지민도 자신이 한 제안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유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식사는 어색했지만 유준이 놀이공원 이야기를 신나게 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지민은 도연이 유준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했고 음식도 조심스럽게 먹여주었어요. 정말 변했네. 식사 후 유준이 잠깐 방에 들어가자 지민이 물었어요. 유준이 좋아하시나 봐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매일 만나고 싶을 정도로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언제 유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줄지 생각해 봤어요. 도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준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민 씨가 편안하게 느낄 때 말해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이 돌아간 후 지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준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유준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준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준아, 괜찮아? 어디 아파? 유준이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춥고 머리가 아파요. 지민은 서둘러 체온계를 가져왔어요. 39.5도. 너무 높은 열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일어날 수 있겠니? 유준이 일어나려다가 다시 쓰러졌어요. 지민은 당황해서 유준을 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유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유준아, 정신 차려. 엄마 보고 있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유준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너무 높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의사들이 유준을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도연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유준이가 많이 아파요. 도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예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열이 너무 높고 의식이 흐려져서 지금 바로 갈게요. 곧 도착할 거예요. 15분도 채 되지 않아 도연이 응급실에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출근 준비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지민 씨, 어떻게 됐어요?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연은 즉시 의료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소아청소년과 윤도연입니다. 제 환자인데 상태가 어떤가요? 다른 의사가 도연에게 차트를 보여줬어요. 뇌수막염이 의심됩니다. 지금 척수액 검사 준비 중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지민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뇌수막염이 의심돼요. 심각한 감염이지만 빨리 치료하면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수술할 수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유준이 담당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 유준은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았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지민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도연은 수술복을 입은 채 지민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우리 유준이 꼭 지켜낼게요.
지민은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번만큼은 저를 믿어주세요. 유준이를 위해서. 수술이 시작되고 지민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연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술 잘 끝났고 유준이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지민은 안도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도연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도 조심스럽게 지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유준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그날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지민은 도연에 대한 방벽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준이 입원해 있는 동안 도연은 매일 출근 전후로 병실에 들러 유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민이 집에 가서 쉬는 동안에는 유준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준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은 조심해야 해요. 무리하지 말고 약도 꼭 챙겨 먹여주세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도연이 유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유준이 정말 용감했어. 아프지 않았어? 유준이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도연 아저씨가 수술해 준다고 해서 안 무서웠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도연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 준비할게요. 도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요? 좋아요. 그날 저녁 지민의 집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유주는 아직 기운이 없어 조금만 먹고 일찍 잠들었어요. 거실에 남은 지민과 도연은 와인 한 잔씩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서 다행인 거죠. 지민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유준이에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유준이의 아빠라는 걸.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해도 유준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요. 도연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유준이가 좀 더 회복된 후에 함께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잘 준비할게요.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유준에게는 아빠가, 자신에게는 어쩌면 다시 한번 사랑할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준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동안 도연은 거의 매일 지민의 집에 들러 유준을 보살폈습니다. 지민도 점점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 지민과 도연은 유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유준아, 엄마랑 도연 아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 유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준아, 내가 항상 궁금해했던 거 있지? 내 아빠에 대해서. 유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엄마는 아빠가 멀리 있다고 했어요. 지민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도연 아저씨가 유준이 아빠야. 유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준아. 내가 내 아빠야. 유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왜 같이 안 살았어요? 지민과 도연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실수했어. 오래전에 엄마와 헤어지면서 내가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지. 유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이지, 유준아. 유준이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도연은 유준을 꼭 안았습니다. 지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유준을 위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준이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가 우리 집에 같이 살 거예요? 지민과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유준아, 그건 아직은 아니야. 아빠와 엄마는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아빠는 자주 놀러 올 거야. 유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같이 살 수 있겠죠?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유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열심히 노력할게.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유준은 신이 나서 아빠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빠는 어릴 때 뭐하고 놀았어요? 아빠 가족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왜 의사가 됐어요? 지민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준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준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도연이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유준아. 내일 데리러 올게. 집에 도착하자 유준은 졸린 눈으로 하품을 했어요. 지민이 유준을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들었어요?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지민은 소파에 앉아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네, 너무 신나서 그런지 금방 잠들었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네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 씨, 혹시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지민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 그건 서둘러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해서요.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혼자서 유준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어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저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은 분명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책임감 있는 의사이자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지민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유준이를 위해서라도.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현관문 앞에서 지민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유준이에게 한 번이라도 상처를 준 적 있었나요?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매일이었어요. 알지도 못했지만 내 아이가 어딘가에 있을 거란 느낌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민은 그의 대답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서히 도연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공방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다시 그녀와 유준의 삶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지민 씨, 손님 왔어요. 동료의 목소리에 지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그녀는 최대한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저녁 도연이 유준을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요. 공방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민은 유준이 옷을 고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어떤 옷이 더 예뻐요? 분홍색이랑 파란색이랑? 지민은 미소 지었어요. 둘 다 예쁘지만 파란색이 더 따뜻해 보이네. 오늘 좀 쌀쌀하거든. 유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파란색으로 할게요. 아빠가 좋아할까요? 아빠. 아직도 이 단어가 지민의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럼 아빠가 분명 좋아하실 거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준이 뛰어가 문을 열었어요. 아빠. 지민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유준과 도연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지민은 거실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 했습니다. 오늘 같이 가실래요? 재미있는 영화예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요즘 점점 더 자주 도연은 그녀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둘이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는 좀 쉬고 싶어요. 유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도연이 유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쉬어야지. 다음에는 셋이 같이 가자. 지민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어요. 도연은 항상 그녀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 했습니다. 둘이 나간 후 지민은 조용한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지난 몇 개월을 생각했어요. 도연이 유준에게 아버지라고 밝힌 후 유준은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아빠는 의사야. 라고 말이죠. 도연도 열심히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바쁜 병원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유준과 함께 했어요. 놀이터에 가고 책도 읽어주고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지민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그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했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도연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그가 다시 떠나가 버린다면 유주는 어떤 상처를 입게 될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가영이었어요. 지민아, 뭐해? 혼자야? 응. 도연이 유준이 데리고 영화 보러 갔어. 가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정말 좋은 아빠네. 너는 왜 안 갔어?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도연이 많이 변했어. 너희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 같아 보여.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영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너도 행복해 보여, 지민아.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야.
통화를 마친 후 지민은 사진첩을 꺼내 보았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들 중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유준의 생일 파티 때 도연이 깜짝 선물로 큰 케이크를 가져왔던 날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보이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유준과 도연이 돌아왔어요. 엄마, 영화 정말 재미있었어요. 유준이 달려와 지민에게 안겼습니다. 그는 신이 난 듯 영화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도연은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준아, 이제 씻고 자야지. 늦었어. 유준이 욕실로 들어간 후 지민과 도연은 거실에 남았어요. 오늘 즐거웠나 봐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어요. 유준이가 너무 귀여워요.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민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지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둘이 저녁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유준이 없이 어른들끼리. 지민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도연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 생각해 볼게요. 도연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유준이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가요? 도연이 유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이제 가야 해. 다음 주에 또 볼게. 유준이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해, 유준아.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연이 현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지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괜찮을 것 같아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기다릴게요. 도연이 떠난 후 지민은 유준을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민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그녀와 도연 그리고 유주는 이제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의 소녀는 이제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예뻐요. 유준이 방에 들어와 감탄했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 오늘 데이트하는 거예요? 지민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유준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지민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대학생처럼요. 아빠, 엄마 예쁘죠? 유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정말 아름다워. 지민은 더욱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영이 왔습니다. 오늘 밤 유준을 봐주기로 했거든요. 자, 둘이 즐겁게 다녀와. 유준이는 내가 잘 볼 테니까. 지민과 도연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오가면서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들은 지난 8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의 공방 창업 이야기, 도연의 의사 수련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유준에 대한 이야기. 유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작았어요. 몸무게가 2.8kg밖에 안 됐거든요. 도연은 눈물 어린 눈으로 들었어요. 그때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지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함께 걷는 것은 따뜻했어요. 지민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지민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유준에 대한 사랑. 집 앞에 도착하자 도연이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자 가영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지민이 어깨를 톡톡 치자 가영이 눈을 떴습니다. 어때? 잘 됐어? 지민은 미소 지었어요. 나쁘지 않았어. 가영은 만족한 듯 일어났습니다. 가영이 떠난 후 지민은 유준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유준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유준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사랑해, 우리 아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준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어제 데이트 어땠어요? 지민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좋았어, 유준아. 유준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지민은 놀랐습니다. 유준아,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어. 유준이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시간을 줘야 한대요. 엄마가 아빠를 다시 사랑할 때까지요. 지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유준이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놀러 와요? 지민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느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유준을 재우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점점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갖춰갔어요. 지민과 도연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고 유준은 더 밝고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도연이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셋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유준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바닷가 펜션에서 보낸 이틀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유준은 아빠와 함께 바다에서 놀고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했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유준이 앞서 뛰어가고 지민과 도연이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지민 씨, 도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저 정말로 사랑해요. 8년 전보다 더 깊게, 더 진실하게.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도연이 조심스럽게 지민을 안았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유준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웃으며
아이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유주는 두 침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잠들었습니다. 지민과 도연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고마워요. 지민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유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 주어서, 그리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어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어서.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지민의 공방에는 새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도연과 유준이 영감을 준 작품들이었습니다. 엄마, 이 꽃병 정말 예뻐요. 유준이 감탄했습니다. 고마워. 유준이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도연이 다가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마음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겼네요. 그때 공방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부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 결혼식 선물로 작품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지민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작품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담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당에서 도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민 씨, 유준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유준은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요? 우리 진짜 가족이 돼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였습니다. 지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번에는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주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유주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아빠랑 같이 살아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살 거야. 유준이 지민을 꼭 안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몇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지민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고 유주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나르는 역할을 했어요. 가영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도연의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지민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도연의 서약을 들으며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겠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지민의 공방 근처에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우와, 내 방이 이렇게 커요? 유준이 신이나 새 방을 둘러봤습니다. 마음에 들어? 도연이 물었어요. 네, 아빠 고마워요. 유준이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도연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유준이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민은 깊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상처받은 과거도 힘들었던 시간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가족. 지민의 작은 속삭임에 도연과 유준이 그녀를 꼭 안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8년간의 긴 여정 끝에 지민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가족과 함께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끌어주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